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강연 토크쇼 소나기의 이용렬입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얼굴에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내 얼굴 말고 자기 얼굴입니다. 네. 오늘 소나기에서 내 얼굴과 삶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힘찬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윤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아까 나이 40 얘기를 했는데 아직 40이 안 됐죠? 넘었습니다. 아? 네. 만 42세입니다. 근데 왜 자기 얼굴 책임을 못 져요? 그냥 계산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윤택 씨 보면 얼굴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네, 편안하고 너무 편안해요. 네. 푸근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남들보다 말했지만 면적이 좀 넓어서 볼 때가 좀 많아서. 네. 혹시 자신의 외모 때문에 이렇게 네. 뭐 속상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데뷔를 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크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큰 걸 어떡하나? 뭐 방법도 없고 속상해. 왜 자꾸 크다고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가진 거 갖다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또 좋더라고요. 네. 네. 참 다니다가 여자분이 혹시 저하고 이제 사진을 찍자고 하면 이렇게 네. 같이 찍잖아요. 항상 제 뒤 저기서 찍으려고 해요. 얼굴 요만하게 보이려고. 그러게요. 맞아요. 오늘 그런저런 얘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인상을 받고 삶을 경영하는 비법을 전해줄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선희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자세한 얘기 또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머리는 하늘을 뜻하니 높고 둥그러야 하고 눈은 해와 달을 뜻하니 맑고 빛나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맞아요? 관상은 기륭화복을 보는 거예요. 인상은 사람인의 서로상을 쓰기 때문에 인상 좋은 사람은 연봉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인상 연구가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시험 공부도 하고 뭐 낙방도 하고 하시다가 이제 그 부친께서 상을 공부를 한번 해봐라 해서 상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옛날 책 보면요, 그야말로 관상이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나쁘고 저렇게 생겨서는 또 나쁘고 하다 보니까 얼굴에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좀 좋아지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낙심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됐는데 그 책 마지막 부분에 관상이 불여심상이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 기절을 보고 자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중에는 훌륭한 김구 선생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궁금하게 또 생각하시는 게 기존에 관상이 있는데 인상은 뭐냐, 똑같은 거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상은 기륭화복을 보는 거예요. 저 얼굴이 운이 있다 없다, 얼마나 살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다면 인상은 사람인의 서로상을 쓰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지지만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인상이 좋은 인상인가? 건강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얼굴 색을 가져야 됩니다. 화사하게 붉은 것하고 화가 나서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빨리 풀어서 항상 자기 얼굴 색에서 건강한 색으로 유지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44개의 근육이 위로 올려주면 탄력 있게 자꾸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려줍니까? 우리가 땡깁니까? 웃어주면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조금만 얘기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저 사람이 유능하고 정직하고 상냥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서구에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상 좋은 사람은 인상 나쁜 사람에 비해서 스펙이 비슷할 때, 거의 같을 때 연봉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량, 죄를 지어서 이제 그 형량을 받아야 돼요. 근데 판사나 배심원들이 인상 좋은 사람은 인상 나쁜 사람보다 형량을 더 낮게 준다는 거죠. 어쩌다가 저렇게 참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사람 참 좋은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예, 한번 기회를 주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탄력과 얼굴 색을 만들려면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얼굴은 얼이 머물고 지나다니는 동굴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야지 얼굴색이 좋아지죠.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은 몸이 또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오장육부 장기가 얼굴에 그대로 또 분포돼서 연결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분이 언짢다거나 이럴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입을 삐죽이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웃기네 할 때는 눈도 돌아가고 입도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고서는 결코 좋은 인상으로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드리 헵번 다 아시죠? 그분이 젊었을 때 참 이뻤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살이 많이 빠졌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뻐 보이는 까닭이 있었어요. 그분이 본래 이쁜 분이지만 유니세프 대사로 해가지고 힘든 아이들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돕고 하는 것이 보이면서 더 아름다워졌다는 거죠.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나 실천이 함께 어우러져서 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인상 연구가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생긴 얼굴도 없고 못생긴 얼굴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늘 똑같은 얼굴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굴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꿈을 꾸는데 꿈도 뭐가 쫓아오고 막 이런 꿈도 있어요. 낭떠러지에서 막 밀어요. 밀면은 으악 하고 떨어지다가도 아니야, 내가 떨어지면 안 되지, 날개 다. 예. 정신만 건강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요. 몸의 컨디션이 같이 좋아야지 꿈도 내가 나를 이깁니다. 그래서 하루 시작을 잘하자. 그리고 하루 마감 잠자는 시간. 오늘 빡세게 일을 했는데 잘했어. 예, 자기 스스로도 좀 칭찬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몸 경영, 마음 경영을 확실하게 해야 얼굴이 경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관상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좋은 인상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말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요즘에 이제 관상 성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형으로 인상을 이제 바꾸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지요. 뭐 관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미학적인 균형을 좀 맞춰줘서 좀 더 이쁘고 잘생겨진 얼굴로 만들어 그냥 방향으로 바꿔갈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요새는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요새 뭐 젊은 분들 하는 말 맞다나 뭐 어버이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니 원장님 날 만드시니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실 너무 심해서 걱정이죠. 이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몰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뭐라고? 어버이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니 그 은혜가 하늘에 닿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은혜가 하늘에 닿아요. 예. 주 교수님 방금 강연할 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인드에 관한 문제라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형수술을 통해서 환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네. 그거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자신이 바꿔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바뀔걸요 그게. 인상학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정말 남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집에서 그 뭐 상 보는 거 이런 거를 좀 배우기는 했어요. 그래요? 예, 저희 그 관상감이라는 그 관청에 윗대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다니셨던 집이라. 예. 그런데 저희가 관상이라는 그 옛날에 그 낱말을 네. 실어서 얼굴 경영으로 바꾼 게 아니라요. 반드시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네. 사람들은 계속 기륭하복 쪽으로만 네. 얼굴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이 제가 안타까운 거죠. 어디 가서 부적을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운이 오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노력하고 네. 예,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해줘야지 일이 잘 되는 건데 참 안타깝죠. 솔직히 말하면 관상하거나 했습니까? 네. 그건 기룡하고뿐만 아니고 얼굴 형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수양대군의 상을 보면 할아버지의 길을 물려받았으면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상은 강한 권력력의 징후로 봅니다. 관상이라는 게 참으로 유치한 말장난 같소. 아버지가 이것을 진짜 믿었단 말이오. 왜냐하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산다면 살아보면 될 일이지 미리 알면 뭐 합니까? 변하지 않는데. 그러네요. 주 교수님 인상학의 의미는 관상학이라는 걸 인상학으로 현대 학문화시켰다는 거죠. 인상학 처음에 아마 논문 들고 가셨을 때 아마 지도교 위에 심사하는 교수님들이 그랬을걸요. 웬 관상쟁이 글을 가지고 여기 논문을 들고 여기 나타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럼요. 질문하실 때 그러니까 뭐 질문 이게- 중에 상을 보면 얼마를 받느냐, 또 예, 남산에서 상을 보는 사람은 얼마를 받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네, 심사 그러니까 보러 이게 들어갔을 때. 과거에 옛날에 관상학을 현대 학문화했다는 업적이 저는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주 교수님은 진세훈 박사님이랑 항상 같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더 잘해주세요. 쏙쏙 들어오게. 네. 녹화를 준비하면서 네.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뭔데 또 뭐가 흥미로워? 달마대사, 아리스토텔레스, 어. 히포크라테스 네. 이런 분들이 모두 인상학자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네. 인상학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예요. 얼굴 보고 병을 읽고 예, 그 사람 기질을 알아서 기질에 맞도록 음식을 또 보내주고. 해주고 예방을 하게 해주고 예, 예.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에 인상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도 그 시대도 뭐 제비족이 있었나 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파리하게 생기면서 가슴에 털이 없고, 네. 그리고 팔이 길면서 엉덩이를 흔들고 다니면 춤꾼이다. 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인상학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선덕 여왕 때요. 아. 예,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네네. 들어와서. 오래됐군요. 예, 예. 물론 그 전에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있지만 네. 기록에 없다는 것뿐이죠. 예. 과거의 그 관상학에서 바라보는 인상하고 현대인의 인상하고의 차이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하고 한번 많이 좀 있는데 하고. 예를 들어서요. 이제 광골이 여기가 광골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의 광골이 이렇게 크다. 그러면 과거에는 드세기 때문에 네. 과부상이다 그랬어요. 네. 예. 근데 오늘날에는 커리어우먼, 이 활동력이 왕성한 여성이 광골이 크구나. 네. 오늘날은 남성하고 어깨를 겨루고 똑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옛날 상법을 지금에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 네. 예. 예전에 미인상하고 과거의 미인하고 현대의 미인하고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진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네. 엄청나게 변했다고 생각하죠. 예를 든다면 이북에서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네. 쉽게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님의 사모님 되시는 분의 얼굴, 네. 제일 미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얼굴이 이북에서의 얼굴, 제일 미인의 얼굴이지만 그 얼굴 가지고 우리 강남에 와서는 그게 안 먹힌다.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미적인 기준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뭘 아름답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자기 눈에 익숙해 있는 얼굴들의 평균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동양적인 얼굴, 동그란 얼굴을 많이 이쁘다고 생각했지만 네. 점점점 서구화돼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조그맣고 상하 길이가 길고 좁으면서 그러니까 극적인 V라인이면서 눈이 크고 코가 크고 입이 큰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이렇게 많이 변해왔죠. 절대적으로 그게 아름답다기보다는 눈에 익숙한 예, 얼굴이 결국은 그렇게 아름답다는 된다는 거는 거죠. 예. 상대적인 거죠. 이게 변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상이 변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출연하신 몇 분의 과거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누구? 과거 사진요? 함께 네네네. 보실까요? 윤택 씨. 와, 윤택 씨. 턱선이 살아있어요. 가만 있어봐. 왼쪽이 언제 설명해 보세요. 저 왼쪽 사진은요. 네. 데뷔하기 한 5, 6년 전. 어허. 헐. 오른쪽 사진은요. 네. 데뷔 후인데요. 네. 데뷔 후에 제가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이어트 했을 때 사진입니다. 괜찮다. 어떠세요? 첫 번째 사진보다는 두 번째 사진이 네. 더 탄력이 있죠, 얼굴에. 그럼 저 두 번째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비교하면 또 세월이 많이 지금 흘렀잖아요. 얼굴과 비교를 지금- 하면요. 제가 봐도 괜찮은데. 예. 네. 지금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이 더 괜찮아요? 예, 지금이 더 그래요? 탄력이 감사합니다. 탄력졌어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더 신나니까. 좋은 다음 것 사진 같아요. 보여주실래요? 네. 귀여우세요. 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군 제대할 무렵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78년도 사진이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저기 이제 데뷔할 무렵, 군 제대하고 나서의 데뷔할 무렵 사진인데 많이 이렇게 각이 져 보이거든요. 각이 져 보여서 날카롭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인상하게 해서 뭐 한 말씀 예, 그러니까 해주시죠. 첫 번째 사진 보면 군인 정신이 딱 들어 있잖아요, 사진에. 네. 예, 절도 있고 각도, 예, 얼굴에 그 살이 뼈가 더 왕성하죠. 네. 그리고 눈매도 날카롭고. 그리고 이제 사회인이 되면은 또 갈수록 얼굴이 이제 코도 둥글고 둥글둥글해지셨는데요. 네. 실제로 편안하게 사람을 대하고, 예, 또 이렇게 좀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얼굴이 후덕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얼굴 경영을 후덕한 쪽으로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주선희 교수님은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 예전에는 아주 근접하기가 힘든 얼굴이었군요. 아니 이거 정말 이목구비가 똑같은데 예. 느낌이 뭔가 조금 다른. 예. 요 이건 우리도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요, 아주 좀, 뭐랄까, 좀 엄격한 그 교수님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네. 그런 인상인데, 오른쪽에는 정말 편안한 포근한, 인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얼굴, 잘 나오는 사진의 각도를 아는 그 나이로 접어들었어요. 약간 프로필로 찍으면서. 첫 번째 사진은 26살 때예요. 네. 아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편안하죠. 편안한데 얼굴에 편안함이 없어요. 왜냐? 생각해보니까 깍쟁이 같고 저 혼자 잘났고 예,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그 좁았어요. 20년이 지났을 때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신나서 다녔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웃으니까 얼굴이 좋아졌어요. 즐거운 마음속에서. 얼굴에 딱 들어가. 예. 김정은 씨 얼굴은 지금 없나요? 미처 정확히? 준비를 못 해가지고요. 아하. 저희 편집에 끼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냥 지금 인상을 한번 여기서 아니 봐주시면. 아마 그 본인이 준비하고 본인의 얼굴을 준비하는 거는 아마 손을 많이 보는 게 아닌가. 네.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올까봐 겁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그렇죠? 예리하시기도 하셔라. 지금 아유 들켜버렸어요. 표가 많이 납니다. 네. 아이고 코하고 눈을 찌르셨구나. 네. 윤택 씨는 그 헤어스타일이 늘 똑같아요. 네네. 저거를 바꿔도 인상이 확 달라지지 않을까? 혹시 그- 본인은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요? 실제로 저는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 제가 머리를 푸르고 단정하게 이제 미용실을 딱 나가는데 아무도 몰라봐요. 그러니까 제 얼굴에 있어서 네. 이 머리는 거의 한 9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윤택 씨 머리가 너무 맞아요. 네. 얼굴보다 머리가 먼저 생각나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분들이 제 이름을 얘기했을 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에게 왜 머리 하면은 라고 표현을 하시는 그 것처럼. 때문에 네. 이제 함부로 깎을 수가 없군요. 그렇죠. 그냥
제 생활에서 제 머리가 제일 편하고 좋아요. 아, 그 머리숱도 또 많아요. 네, 이렇게 참 부럽습니다. 한 구멍에서 2개씩 나오네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상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네. 내 인상을 조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사진을 나도 몰래 찍혀버린 사진이 있어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는 뭐 김치, 치즈 막 이쁘게 웃고 웃으면서, 하잖아요. 만족하면서. 그런데 나도 몰래 찍혀버린 사진은 무표정할 때 찍는 거니까 예, 그게 사실은 자기 모습이거든요. 예, 그게 내 객관적인 모습이구나. 네. 그걸 예. 좀 보는 방법이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갓난 애기들은 낯가리는 애기들 있잖아요. 근데 위험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빵실빵실 웃습니다. 근데 좀 무섭다. 저 사람은 화가 났다든지 이렇게 하면 울어요. 그래서 애기한테 얼굴을 딱 들이대는데 애기가 운다면은 나는 인상을 거의 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어린 아이들 아주 갓난아기들한테 얼굴을 이렇게 하면요. 정말 그 우는 아이를 피해서 다른 아이를 보면 또 울어요. 정말. 근데 그 어느 정도 나이가 살짝 있으면 애들은 거부감이 없는데 어린 아이들은 저를 보면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게 머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머리 큰 거보다는 그냥 어둠이 다가온다고. 몸이 무난하게 오니까요. 애가 네. 깜깜해지면 무섭잖아요. 이 전체를 덮어오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오늘 나오신 진세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만히 봐도 편안하고 친근감 가고 네. 포근하신 그 얼굴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걸로 덕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안 고칠 것도 고치고 싶고. 이제 남자든 여자든 얼굴이 이쁘다 잘생겼다는 게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유리하냐. 네. 그거는 절대적인로 유리하답니다. 쉽게 네. 말하면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뇌신경학적으로 보면 네. 이 편도체라는 게 있대요.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한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구별하는 편도체가 있는데 요거는 판단이 300분의 1초 만에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하나 팔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자는 복잡한 그 과정이 다 필요 없이 자기 얼굴만 딱 갖다 내면 300분의 1초 만에 딱 판단합니다.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지금 나의 소원은 단 하나. 아이스크림이 되는 것. 지금 네. 뭐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세상을 사는데 정말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아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일어나는 건 그건 순간이라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그 거, 순간까지고 네. 생각하고 그다음에 진짜 주머니에 돈 꺼내는 상황하고는 다른 관계없는 상황이에요. 생각하고. 예전에 그 면접 시험 볼 때 항상 그 인상을 보는 사람이 옆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인상을 통해서 일할 사람의 그 능력을 파악할 수도 뭐 있다고요. 예전에 과거의 대기업에서는 귀가 잘생기고 기태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져야지 조직에 능하고 조직적이면서 회사에 충성한다 그랬고 요즘에는 귀가 칼기라 하더라도 자기 개성이 뛰어나서 특출하게 좀 창출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좋다라고 봤고요. 기밥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제 입이 크면 통이 크거든요. 돈 관리하는 곳에서는 입이 좀 작아야 된다. 그다음에 또 코가 뾰족한 경우가 있어요. 둥근 코가 있고 뾰족한 코가 있는데 누구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뾰족한- 예를 들어서 뾰족한 코. 사실 여기는 네. 아주 뾰족한 코는 없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예전에는 좀 뾰족하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다 많이 막혔어요 지금. 뾰족하셨는데 많이 웃어주시면서 자꾸 이렇게 웃어주시면서 얼굴이 옆으로 이렇게 정말 그 코가 둥그러지셨어요. 근데 뾰족한 코는 애둘러서 말하는 것보다는 딱딱 찍어서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그 이제 이렇게 둥그런 코는 두리뭉실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면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걸 좋지만 영구직이라면 딱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죠.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들어있소이다. 눈은 해와 달을 뜻하니 맑고 빛나야 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영화음악실 고선영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녹화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성형 수술을 연예인들도 많이 하죠? 라고 여쭤봤더니 그 명단을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한 사람 명단을 얘기하는 게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많은 분들이 TV를 보면 여자분들은 특히 빨리빨리 이렇게 찍어내더라고요. 저 뭐 고쳤다? 뭐 고쳤다? 예. 왜 그렇게 편하게 고치십니까? 근데 이제 뭐 그게 제가 다 고친 건 아닙니다. 그건.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얼굴의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는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모양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억지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많다 보니까 네. 조금 무리한 수술이 많아졌고 네.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좀 어색하다. 아, 저건 네. 수술했다 이렇게 지적당할 수 있는 얼굴이 많이 생겼죠. 기왕이 말이 나온 김에 흔히들 그 성형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 할수록 자꾸 하고 싶은 그 심리가 여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 중에 네. 93살 드신 우리 어머님까지 네. 더 이뻐진다는 거 싫어하는 분을 여자분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예, 물론 뭐 정력도 좋아진다는 거 싫어하는 남자도 못 만나봤습니다. 네. 그런데 수술을 하면 더 이뻐지는 건 이제 다 원하긴 하지만 네. 그걸 비현실적인 이 기대를 목표와 기대를 갖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한 몇 번 수술했던 어떤 연예인분인데 그분은 눈을 여기를 좀 수술해서 약간 내려오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자기가 꼭 주연을 하고 싶은 이 대본이 있는데 그 주연을 나한테 안 준다는 겁니다. 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면 그 감독 되시는 분이나 연출하시는 분이 점지를 해야지 저한테 수술해가지고 그게 떨어진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옛날에 이런 분 있죠. 키도 165가 넘고 네. 여자분이 30대 후반인데 정말 이뻐요. 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제 가슴 수술을 하러 왔어요. 아, 그래서 재밌네. 이제 우리 직원 뭐 수술 전에 검사도 해야 되고 예, 예. 체중 재고 키 재서 이제 가슴의 크기도 정해야 되고 네네.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겁니다. 가슴이 조금 처져서 그래서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그렇게 믿어요. 아. 그런데 우리 사회자님 아시다시피 제가 수술한다고 해서 그 사람 돌아오겠습니까? 아. 차라리 수술 안 하고 네네. 그 돈 심부름센터 갖다 주고 네네. 잡아오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현실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합리적인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자, 그렇다면 네. 이분들 인상은 어떤지 또 미는 어떤지 한번 평가를 두 분이 예. 해주셔야 아, 될 것 뭘 같은데요. 준비했어요? 또 준비했습니다. 예, 예, 예. 자, 이거는 이런 그림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다 똑같군요. 네, 아. 우리나라 성형 세태를 풍자한 강남 그 미인도인데요. 저 얼굴이 다 똑같아서 이제 후천선 쌍둥이, 의란성 쌍둥이, 뭐 예. 의학적 쌍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분들한테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겁니다. 네. 저게 20대는 지금의 저 모습이 좀 뭐 유행이고 하니까 뭐 견딜만 할지 모르지만 네. 저 얼굴로 40이 됐을 때 어쩔 것이냐. 네. 요새 이미 예. 저런 수술을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근데 10년, 20년 지나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은 안 들지 않으세요? 아, 근데요. 네. 또 표정이 내 것이 되면은 똑같이 수술을 해도 시간이 가면서 얼굴이 달라져요. 생활이 다르니까 큰 변화 없이 모양만 만들면 표정이 없으니까 더 20년 매력이 후에는 없는 아마 거죠. 또 성형외과를 찾겠죠.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이제 취업생들한테도 아마 유리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인상을 좋게 하는 방법이 뭔가 있을 텐데 뭐 그런 걸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네. 이마가 좁은데도 이마를 내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올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올려서 세워 놓으면은 네.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균형도 네네. 예, 좀 맞아 보이고 얘기할 때 웃음을 계속 미소를 머금으면서 예, 얘기를 하면은 그 눈이 웃고 있기 때문에 눈이 무섭지 않고 친절한 그 옆집에 정말 학생 같은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어주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많이 공감하는 것이 즐거운 마음을 갖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즐거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 트위터 대문에다도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즐겁게 지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러니까 이게 작심삼일이 아니지 작심삼초예요. 순간순간 정말 즐겁게 살아야 된다. 진짜 즐겁게 살아야 된다.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정말 즐겁게 살아야 돼. 이게 자꾸 습관이 되면 오히려 그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가 전문가야 지금? 나 놀랬어 지금 나 전문가인 줄 알고. 이 결혼하면 부부가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는 저하고 닮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닮았대요 그냥. 그거는 네. 부부 사이가 좋다는 뜻이에요. 예,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기에 슬퍼하고 기뻐하면 표정 근육을 같이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굴이 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이가 좋으신 거예요. 아유, 좋은 거군요. 네. 좋으시겠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인상 이야기, 인상 궁합 얘기를 지금 잠깐 해주셨는데요. 말로만 들으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자, 사진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새 커플입니다. 자, 네. 최보람 선생님, 김미자 선생님, 아유, 그리고 뭐, 장동건 고소영 커플. 아유. 보기만 해도 너무 좋으시죠? 네. 그리고 우리 윤택 씨와 자, 이건 뭡니까? 윤택 제 씨하고 아내인데요. 오! 네. 닮았죠. 주 교수님께서 저 새 커플 중에서 최고의 그 인상 궁합을 좀 뽑아 주신다면 위에 그 최불안 선생님 부부 두 분은 다 후덕한 얼굴이에요. 얼굴만 봐도 우리가 야, 참 따뜻하고 좋다 하는 느낌이 들죠. 이제 장동건 씨 부부도 보면은 얼굴이 이 피자턱처럼 갸름해서 요즘에 인기 있는 얼굴이에요. 근데 후덕함보다는 좀 예민한 멋쟁이 팀이에요, 저분들이.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예, 선생님 부부 이렇게 보시면은 예, 웃는 표정이라든지 많이 닮아 있어요. 앞으로 사모님이 더 닮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좋으시지만 예, 최고의 커플은? 예, 최고의 커플로 예, 선정. 아니 부인이 저렇게 미인인데 윤택 씨하고 닮으면 어떡하지? 이거 제가 느낀 경험인데 남자는 나이 40이 넘어가면 거울을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 나이를 지나서 나이 50이 넘고 60이 되고 이러면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화가 났어요. 나는 화가 나지 않고 컨디션 좋게 일어났는데 내 얼굴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아닌데 그래서 혼자서 미친놈처럼 이렇게 웃다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 나이를 들면은 가만히 있으면 화난 얼굴입니다. 10대, 20대는 보습제로 해결이 돼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보습제가 아니라 웃음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말 왜 저렇게 웃나 싶을 정도로 자주 웃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웃는 얼굴이 예, 웃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니까 마음 성형을 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가지는 첩경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 한 줄 정리입니다. 인상은 내 삶의 나이트다. 한 해 한 해 켜커이 쌓이는 나이트처럼 세월이 쌓여 만들어지는 내 인상,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내 삶의
나이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 함께 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손가락질이 해가면서 애기들 막 이뻐하고. 생선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전에 새우진 생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동네 아줌마들에게 대박 매출을 올렸어요. 부산에서 가장 맛있는 돼지국밥을 드실 수가 있어요. 고추 좀 넣고 새우젓 조금 바닥부터 쓱. 항상 전희정 씨한테 물어보는 게 청도에는 왜 오셨어요? 묻지 마세요. 인터넷에 써 있어요. 인터넷에 써 있어요.